이재명 탄핵 사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느냐? 요번에 이재명이 이제 김민석 내세워서 당권을 주려고 이 보안수사권도 폐지하고 본인 재판을 공소기각할 수 있는 규정도 막 몰래 끼워넣고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하는 일이 다 탄핵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탄핵 사유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제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탄핵 사유 쓸 때 몇 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박제용으로 오늘 탄핵 사유 5가지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댓글 반응을 예측했었는데 왜 5개밖에 안 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물론 5개가 더 됩니다. 5개 더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증거도 확보하기 쉽고 실제 탄핵 사유도 되고 정청래 주진우가 마음만 먹고 같이 손만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탄핵 사유는 이미 1년 만에 꽉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탄핵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 이때까지 명백한 탄핵 사유 이거 하나만 있어도 탄핵된다. 라고 하는 탄핵 사유만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탄핵 사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탄핵 사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대장동 항소폭입니다. 대장동 항소폭이. 왜 그러냐?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사적인 이익.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근데 이게, 김만배는 항소를 포기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천억의 불법 이득도 국고가 환수해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은,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도 어렵고, 김만배를 가둬놓기도 힘들고, 김만배 형량만 줄여두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장동 항소포기가 저는 이 하나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안타깝게 그 당시에는 정권 초과돼서 특검법을 통과를 우리가 못 시켰어요. 요번에 선관위 특검법은 잘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특검했으면은 이미 탄핵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팀과 재판하는 팀의 검사들 50명이 전원 일치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항소를 제기하는 건데 왜 범죄자한테 항소를 포기해주는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얼마나 이 감옥 갈 일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감옥 갈 일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중앙지검장이면은 굉장한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들이랑 입맛이 맞는다고 혹은 자기들이랑 코드가 맞는다고 중앙지검장을 정진욱 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사의표명을 바로 해버렸어요. 저는 정진욱 중앙지검장이 사의표명 잘했다고 생각해요.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감옥 가는 1순위, 0순위는 시킨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장동 항소포기. 다음 기사에 보면은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다 석방이 됐어요. 근데 사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수사에 협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모르겠는데 남욱과 김만배는 석방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또 슬슬 국회에 와서 거짓말 슬슬 하잖아요. 남욱 같은 경우에도. 근데 유동규는 한때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다라고 진술도 하고 또 증거가 많기 때문에 재판도 이재명 재판도 열렸는데 그 재판을 지금 억지로 정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저는 여론이 더 악화되면은 재판 재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재판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각 재판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 재판부가 와가지고 아니 이 사건은 왜 법률적으로 왜 재판을 정지해 놨어?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재판을 한 번도 대법원에까지 가서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 재판 정지 여부도 대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뭔가 올라와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재판을 재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 재판을 막 하면 이재명 측에서 항고를 제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법원 판사들이 눈치 보고 권력에 들어누워서 다 재판을 정지해버리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다음 재판부가 어떤 용기 있는 재판부가 나와서 나는 여기 동의 못해. 내가 법률적 해석은 각 재판부별로 독립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나는 재판 재개할게. 라고 하면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찝찝하니까 이재명이 헌법재판 관련해서도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사심제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이유가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재판 재개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무부가 썩어서 이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 뭐가 또 있냐면은 좀 재밌는 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이재명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거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 자기 딴에는 멋있어 보이려고 멋있는 척 하려고 국무회의 때 나와가지고 온갖 아는 척 다 하고 자기가 요만한 것까지 전부 다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관련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측근에 해당하는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이 딱 정성호 장관 옆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 관련해서 막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막 설명도 하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청와대에 방금 있다가 나와서 아직 청와대에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따끈따끈해. 보고 안 했을까요? 재원님이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전담재판부는 원래 안 만드는 게 원칙인데 얘네들이 다 어기고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저는 제가 제 정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 치료를 해주고 싶다 민주당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수당이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했던 기준대로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우리나라가 되게 그 법치주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면은 저는 전담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걸 반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온갖 헌법을 망가뜨려가지고 지들이 살려고 막 사법부도 망가뜨리고 자기들 수사받는 것도 안 받으려고 막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면 저는 전담재판부 만들어서 그 전담재판부를 제대로 된 판사를 딱 임명해가지고 완전히 세게 딱 엄정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사유 하나 설명했는데 지금 벌써 한 10분 갔네. 이거는 뭐 탄핵사유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밤새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나 지금 필리버스터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거. 탄핵사유를 필리버스터로 하면은, 제가 진짜 이건 2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너무 많아서. 그죠? 나는 필리버스터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필리버스터 때 이거 이렇게 좀 댓글이 보이게 해주면 좋겠다. 필리버스터 해보면은요. 나 혼자 그냥 한 5시간, 6시간을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6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은 이게 소재거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좀 화제가 됐던 게 민주당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좀 잘 보여보려고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니까 이재명한테 잘 보여보려고 다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필리버스터를 하면 야 주진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은 안 하지만 막 삿대질도 하고 뭐 막 이상한 고함도 지르고 이상한 걸로 저한테 말도 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헛소리 하면은 그게 왜 헛소리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매겨가면서 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나가버리니까 너무 심심해.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거 댓글들 보면서 하면은 나는 진짜 한 2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여러분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용해인 의원이랑 한번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뭐였더라? 네, 무슨 이슈였지? 김현지 관련 이슈였나? 뭐 하여튼간, 용해인 옆에 앉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형이 주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중에 맨날 마지막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설하고 많이 붙어 앉아. 그래서 나 맨날 쳐다봤던 이상한 사람 뭐지? 최혁진. 최혁진 그 영상 기억나세요? 내가 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최혁진도 앉아봤고 박은정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한쪽 귀가 진짜로 아플 정도로 옆에서 막 시끄럽게 데시벨을 높이니까 그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신기한 게 약간 용해인. 왜냐하면 질의를 할 때 채팅을 하고 있어요. 라방을 켜서.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무슨 뭐 위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아닌데, 그냥 저처럼 이렇게 뭐 올공에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임위 이런 회의를 하는 와중에 켜놓는 거예요. 이거 체육진 거 찾았어? 이거 뭐 좋은 거라고. 근데 용해인 얘기만 좀만 하고 이거 조금만 일단 할게요. 근데 거기는 댓글을 보고 즉석해서 용해인 의원님 이거 물어봐 주세요 하면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소통이라고 보기보다는 표현 맞아?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제 왜냐면 국민들하고 소통은 중요한데 의정활동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준비된 걸 가지고 했는데 라방을 보다가 댓글에 나오면 댓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용해인 얘기를 했는데 용해인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어쨌든 용해인 얘기는 그쯤 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겨서 최혁진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너무 웃긴 상황이라. 최혁진이 제가 질의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이고, 별의별 사람 제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투가 좀 부드러운 거지, 저도 화내거나 뭐가 딱 각을 잡고 싸울 때는 싸우거든요. 검사 포스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최혁진이 약간 어그로 끌라고 계속 저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벼르고 있다가 한번 정신 번쩍 나라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지른 거예요. 검사 포스로. 그때 눈빛처럼 딱 눈을 진짜 검사 눈처럼 딱 뜨고, 검사가 살인 범죄자나 뭐 살인 범죄자까지 아니더라도 진짜 극악한 범죄자를 다룰 때에 이 카리스마와 어떤 제압하는 눈빛으로 딱 쳐다봤는데, 최혁진이 나를 되게 평소에 부드러우니까 좀 검사 출신인지도 잘 모르고 약간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쇼하려고 막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팍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는데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걔 눈도 못 쳐다볼 수준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같이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이상한 쇼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잘 보면은 진짜 최혁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손하고 입술을 달달 떨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면은 제가 저한테 한번 당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어. 다음에 한 번 더 걸리기만 걸려봐라. 지니님이 확 밟아놓으세요, 기선제압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뭐 제가 먼저 하진 않죠. 근데 저를 건드리면 저도 가만 못 있는 거죠. 이게 다섯 개나 해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 항소포기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두 번째 탄핵 사유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탄핵 사유, 이게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공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기금 환율 방어로 좀 넘어갈게요. 연기금으로 환율을 방어한 거. 자기들이 지방선거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막 1,500원을 돌파하고 하니까 연기금이 끊임없이 환율을 방어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관련해서 정말 몇 년 만에 환율 조작과 관련돼서 의심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할 정도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인위적으로 국가에 입김이 들어가는 이 자금이 들어가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너무 오른다 싶으면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환율을 방어한다는 뜻은 뭐냐면, 환율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을 녹여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방어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약하니까 달러 거래할 때 그만큼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 달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더 비싸게 원래 내놓을 수도 있는 거를 달러를 싸게 내놓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시가 대비 손해보는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노후 자금이 녹아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은 막 부인을 해요. 근데 국민연금이 미쳤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그 자산 운영하는 운영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제 목표는 뭡니까?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저도 뭐 보너스 받을 일 있으면 보너스도 좀 받고 제 실력도 입증해가지고 정말 큰 자산 운용사로 넘겨서 제 연봉도 높여가고,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불리고 돈을 많이 버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래랑 반대로 거래하는 거는 국가 권력이 개입했거나 누군가 백을 썼거나 비현실적인 거래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한 거래.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환율을 만지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국가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더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녹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오늘 다행히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국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요번에 오늘 반등으로 많이 회복했겠지만 이번에 이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해서 그때 손해본 사람이 그대로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반대 매매로 털린 사람들은 손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국내 주식 그 비중이 10몇 프로가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팔아야 돼요. 일정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 못하도록 돼 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도의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오로지 이 국민연금의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연기금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지를 않고 그냥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반도체주의 개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 이슈가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과연 어떠한 압력도 없이 이걸 했겠느냐. 그래서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록 좀 까라. 다음 노래는 회의록가로 해야 되나? 선관위는 서버 까야 되고 국민연금은 회의록을 까야 돼요. 분명히 정상적인 위원들은 반대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자금이에요. 정말 모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험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노후자금이 거덜나면은 이 대한민국의 존립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이나 이런 문제도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금 고갈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국민연금 늘려놨다라고 엄청나게 자랑했지만 떨어질 때 그만큼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까야지 회의록 까야지라고 했는데 로즈님이 국민연금 손대면 종신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연금 손대면은 종신형 보내야 돼요. 실제로도 과거에 다른 데서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탄핵 사유로 꼽는 거는 증거가 수집되기 쉬운 거.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다 적어놨을 겁니다. 누가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도 국민연금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적어놨거나 다 녹음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살죠. 나중에. 그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에 힘이 빠지고 권력을 좀 잃어간다 싶으면은 제보가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터져 나오면 지지율이 폭락하고 지지율이 폭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내분이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그중에 이재명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찬성하는 사람들 표가 모여가지고 총선 전에라도 그 표들이 숫자가 모이면은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도 제가 한번 가볼게요. 바르게.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기사 하나, 연기금 환율 방어 관련해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오르면 팔지 말고 내리면 사달라. 국민연금은 증시 호구일까? 그런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은 정부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은근히 국민연금이 사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떨어질 때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운영하는 주체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르면 팔고 내릴 때는 좀 관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주식을 우리 국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한테 호구처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자기가 팔 때는 외국인이 팔므로써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입 본 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팔아요. 근데 그때 국민연금이 뒷받침해주면은 신나게 파는 거예요. 이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상식 수준의 얘기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세 번째가 제가 이거 무슨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산 시장 문제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큰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습 자작극했던 정의안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제때 수사 안 한 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정의안이 아실 거예요. 피습 자작극을 자백을 했는데 한 2주간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자작극을 하도록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정의한 테러 자작극을 알고도 숨긴 거예요. 이거 왜 그랬느냐? 전재수 후보를 돕고 박형준 후보가 안 되도록 보수표가 분열되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탄핵 사유로 보냐면은 청와대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저는 너무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테러잖아요. 테러는 국정원이 관여합니다. 그럼 국정원에도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테러 자작극이라는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자백받았을 때 당연히 경찰 상층부에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거든요. 검찰도 당연히 사건이 특이하니까 법무부까지 보고가 됐을 겁니다. 주요 경찰, 검찰, 국정원의 고위직까지 사건이 다 보고가 됐는데 이게 부산시장의
승패를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보고 안 됐을까요? 제가 공식 질의를 했더니 청와대 경찰은 보고 안 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유선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본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이진숙 의원 체포됐을 때 이진숙 의원 체포 사실도 보고 받았다고 했거든요. 청와대가. 그러면은 이진숙 의원은 당시에 방통위원장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건이 특이하고 사회적으로 뉴스화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으면 청와대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가 되게 굉장히 치열했는데 정의안 후보가 테러에 자작극을 했어. 너무 이상하지, 웃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테러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청와대에 저는 보고받은 거는 너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고를 받게 되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말로 보고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전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테러 자작극을 밝히면은 승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사를 잘한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테러 자작극을 밝힌 수사팀은 당장 구속하자는 의견을 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경험이 많아서 알아요. 아, 이거 정의안 테러 자작극 자백 받았습니다. 당장 구속하시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야,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 사유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한 게 나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청와대에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황상 어떻게 이 특이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고를 안 했겠는가? 난 당연히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밝혀지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자분들하고도 저 SNS에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좀 설전도 붙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혁신당에서 이런 후보를 낸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댓글 좀 볼게요. JS님이 잘만 구슬리면 말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양심선언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요번에 장윤기 사건도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일선 수사관들은 법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일선 수사관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강간살인범을 봐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 말단 경찰은 구속 수사하려고 하고,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강간 목적 살인으로 해서 무기징역 이상의 사형까지 시키려고 생각하고 수사를 했는데, 윗선에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야, 성폭력하고 살인사건 분리해서 수사해, 그런 식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가면서 사건이 덮여졌고, 그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인해서 밝혀졌고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 아닙니까? 나는 정의안 사건도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거죠. 네, 못 살겠다 탄핵하자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탄핵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당장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쌓이면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현재 탄핵 사유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했다가 언젠가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방송이 약간 성지순례 방송이 될 거예요. 성지순례 방송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저는 이런 관련 경험도 없고, 이제 폭로가 터져 나올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전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거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요번에 주식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공장 이전 문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거고요. 기업을 압박해서, 강압해서 혹은 협박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했다면은 명백한 직권남용죄고 감옥 갈 일이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본인이 찔려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유도했을 뿐 강압이 아닙니다. 근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도와 강압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유도고 어디까지가 강압이에요? 그리고 왜 반도체 기업,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는데 이재명이 보태준 거 있어요? 맨날 이재용 구속하라고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벌 해체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밥숟가락 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장 이전 문제를 왜 본인이 유도해요? 저는 자백이라고 봐요. 본인이 유인이라는 표현 썼어요. 유인했다. 왜 유인해요?
개별 기업이잖아. 왜 유인합니까? 외국인들이 황당해했어요.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탈한 거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황당한 발상을 보여준 거. 이거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뿌리 깊게 탄탄하게 뿌리박고 있을 줄 알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업인도 옆에 앉혀놓고 폼 잡고 쇼하고 투자해라 마라 어디 해라 장소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 만약에 기업한테 자율적인 결정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지만 굳이 여러 부지를 놔두고 군부대를 이전시켜서 거기를 깨끗하게 새로 만들고 다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과연 합리적으로 그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왜? 군부대 이전이 쉽습니까? 군부대 이전하려면 그 건물도 다 철거해야 되고 군사시설도 다 바꿔야 되고 어디 옮길 때도 다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영권자예요. 그런 선택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탄핵 사유가 너무 공감이 되시나 봐요. 벌써부터 3,000명이 넘으셨는데 또 아까 초반에 누가 저 욕하는 댓글이 하나 와가지고 제가 되게 반가워했었는데 또 좌파분 들어오셨다고. 여기 또 좌파분들도 분명히 3,000명 넘어가면 제 경험상 좌파분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좌파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제 욕도 하시고 저한테 계몽도 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욕만 하고 나가는 건 반칙.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들어줘야지. 욕하면서도 욕하는 댓글 달더라도 좀 들으면서 다세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했던 국민조차도 본인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가 공장을 하나 이전하면은 잘못 이전하면은 손해만 엄청나게 보고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전의 시기에 따라서 반도체는 막 지금 중국이 막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려면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좋은 입재 빨리 지어야 되는데 거기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야 돼. 송전탑도 세워야 돼. 물 관련해서 댐도 세워야 돼. 군부대도 이전해야 돼. 그런 데다가 왜 짓냐고요. 저는 호남에 기업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게 있는 건데 왜 그거 유인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유인이 아니라 강압 내지 협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은희 님이 탄핵 사유도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빛낸 뭐 백인의 위인들처럼 탄핵 사유는 그 정도 가사 양이 왜 노래방 끝에 부르는 노래도 있죠. 막 7분짜리, 8분짜리 노래방 1분 남았을 때 부르는 그 긴 노래. 제가 이거는 가사 쓸 때 좀 신날 거 약간 땡기는데요. 이거는 제가 댓글 중에 4절까지라는 댓글도 있네요. 이거는 가사를 길게 탄핵사유 쓰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오페라 뭐 몇 악장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오페라는 악장이 없나? 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니까 랩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제가 사실 서버 까라는 노래도 그 댓글 보다가 까야지 서버 까야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서버 까야지 송으로 만들려다가 서버 까로 만든 거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시다. 탄핵송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저는 우아이님 노래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듣거든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아이님이 이걸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너무 응원합니다. 네, 우아이님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다 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다 했다. 가짜 이재명은 내려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음은 틀릴까봐 지금 부르진 않겠는데 어쨌든 그거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노래인데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근데 저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으니까 영상 퀄리티도 좋고 하시는데 탄핵의 당위만 얘기했지 탄핵 사유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이건 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지금 벌써 5가지 나왔는데 탄핵해야 되는 100가지 사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되면은 제가 한 10분짜리 노래 만들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10분짜리 노래가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이전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황당한 반도체 호남 이전론 수백조짜리 사업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갈등만 하느냐 하는데 이게 저는 유인이란 말 속에 강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핵 사유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기업들도 공시할 때 좀 발을 빼잖아요. 이게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하지만 그렇게 공시로 발을 뺐어도 직권남용은 이미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하는 순간. 증거 영상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유인하기 위해서 90도로 쭉 인사하는, 삼전릭스 회장들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그 쇼 영상이 증거죠, 증거. 유인한 증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또 자백도 했잖아요. 나 유인했는데 강압하고 다른 거죠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이재명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재명 재판을 재판 와중에 제대로 재판 안 하고 끝낼 수 있도록 꼼수 규정을 만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공소 기각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이게 되게 복잡한 법률 용어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규정. 특별히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끼워 넣었어?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국민이 공소기각을 누가 알아요? 공소기각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변호사 몇 년 하는 동안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로서도. 그만큼 이례적인 건데 왜 그 규정을 일부러 바꾸겠어요? 몇십 년간 계속되던 규정인데. 다 이재명 재판 때문에 바꾼 거예요. 뻔할 뻔짠데 어제 김승원 간사인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재발이 저린 격이에요. 자기가 찔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법을 바꿨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인 즉슨 지들도 캥긴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게 이재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면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막 때렸거든요. 야, 이거 이재명 재판 봐주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법도 많이 알고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바로 형사소송법 바꾸자마자 제가 메시지를 냈어요. 너 이재명 재판 없애려고 꼼수 쓰는 거지? 라고 하니까 거기에 찔려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프레임 씌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혜택을 보나요? 저것도 고발한대요? 민주당이 또 제가 이재명 재판 봐주려고 이거 공소기각 끼워 넣었다라고 했더니, 김성환이 주진우 고발 검토라고 기사를 냈었네. 지금 속보예요? 고발할 수 있으면 해봐. 나 어이가 없네, 정말. 우리 정말, 정말.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형사소송법 고치려고 했으면은 그냥 부끄러우면은 고개 받고 그냥 조용히나 있지. 또 맞고발 한번 또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저는 이재명 정가 얘기할 때 별이 4개라고 하잖아요. 5개 재판받고. 저는 당연히 별은 없는데 고발당한 걸로 따지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애국심을 위해서 무궁화라 해야 되나? 무궁화 한 20개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고발당할 때마다 이거 훈장처럼 달았으면은 지금 이거 옷 못 입어요, 무거워서. 무궁화처럼 한번, 나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고발될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무궁화를 이렇게 다는 거야, 이렇게. 아까 애국 무궁화처럼 해가지고, 거기 달아서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왜 군대에서도 영웅분들 달아드리는 훈장 같은 거 있잖아요. 포장 이런 거. 만양님이 무궁화 이모티콘을 띄워주셨네. 저 무궁화 이모티콘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이게 지금 나는 옛날 기사라고. 나 지금 고발한 거야? 진짜. 혹시 김승원 간사님 여기 제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도 눌러주시다 보니까 지금 3,000명 넘으니까 이 3,000명 중에 한 명은 김승원 들어와 있나 보네. 들어와 있으면 저 댓글이를 하나 달아봐 주세요. 너무 웃기네.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알아서 저기도 뭔가, 우리 페북글을, 내가 페북글을 올려놓으니까, 페북글 올린 지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고발하니까, 얘네들 요새 군기가 빠졌네. 고발하려면 빨리빨리 하든지,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는 군기가 빠졌구나. 지금 당대표도 없고 하니까, 제가 페북 올린 거는 지금 이틀 전이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이틀 뒤에 고발하네. 푸른바다님이 승원이 손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들어와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너무 웃기네. 내가 고발당한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고발당하는 게 막 그 이슈를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고발이 들어오는 게. 제가 별명으로 애국 정수리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애국 무궁화로 해주시거나
별명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애국무궁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발될 때마다 하나씩 달아서. 나 진짜 한번 우리 보좌진들 업무 부담 될까봐 하도 고발 많이 당해서 우리 명예보좌관님들도 오늘 지금 와 계시는데 혹시 좀 명예보좌관님들이 좀 한번 제가 고발당한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제 기억으로 한 20번은 되거든요. 20번 아마 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진실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발당했어도 조사 한 번 안 받고 네. 제가 막 요새 매일 열어보면은 고발장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네, 참 여러분 올공에 이 더운 날에 계신 분들이 제 1번으로 애국하시는 거고 그건 진짜 힘든 일이고 너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2번 애국자 정도는 되는 겁니다. 저도 고발을 엄청 당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올림픽공원 다녀왔거든요. 올림픽공원 가서 특검법 통과되니까 좀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올림픽공원 갔어요. 그래서 올림픽공원 가니까 더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국 무궁화가 아니라 애국 주궁화. 이름도 좋네요. 재밌네. 탄핵 사유 4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1시간 지났네. 마지막 하나는 하고 갈게요. 이것도 저 기록에 남겨야 돼가지고. 저는 이거는 이게 5번째는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좀 재밌어서 제가 꼽아봤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를 지지하고 김민석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왜 이렇게 당에 관여하느냐? 대통령이지 당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과 당대표는 엄연히 다른 거야. 너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그냥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으면 됐지. 왜 당대표까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여론이 엄청 많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거 이러다가 당무 개입으로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자기들끼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막 캡처돼서 돌아다녀요.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사 한번 띄워볼게요.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전략을 계속 쓰잖아요. 당을 혁신해야 된다. 지선 결과에 표정 관리 안 된다. 이 말이 뒤집어 보면 지선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본인이 지금 쫄리니까 막 이재명을 이 민주당 전당대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역작용으로 반감이 커지는 거고 당무 개입과 관련돼서 김민석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오랜 당원이 당무 개입을 막 지적을 했더니 이재명도 뜨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당무 개입은 감방 가는 일이라고 이게 지적한 게 제목만 보면은 왠지 주진우가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거는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오랜 당원이 당무 개입은 감방 갈 일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이 직접 나도 당원이야 참여할 권리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 당 공격할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다 당무 개입이고 뭐 탄핵 사유라고 해놓고 자기가 하면은 무슨 당원으로서의 활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무 개입이에요. 이 당무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천지 관련된 거 관련해서도 김민석이 때리자마자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관련돼서 뭐 조사를 하니 많이 하는 보도가 한번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수사기관하고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입김을 펼칠 수 있는 수사기관들하고 이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의혹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김민석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무 개입 와이리 존노라는 댓글이 딱 눈에 보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 당무 개입 상황이 지금은 좀 정리가 된 이후에 이것도 왜 제가 탄핵 사유로 꼽느냐면은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돼서 기존의 탄핵 사유에 한번 포함된 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더 탄핵 사유인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검사들이 다 기록해 놨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연기금 환율 방어, 연기금에 실제 운영하는 운영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다 저는 녹음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한 수사 무마 다 보고하는 과정이 청와대까지 다 보고됐던 보고 자료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미리.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아니면은 그 누군가 하여튼 경제 파트에 있는 이 이재명 정부의 유력한 권력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문한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행 발표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검토하고 본인들도 이거 짓고 나면 될 거냐 말 거냐
혹은 이거를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 엄청나게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많죠. 그리고 민주당 당무 개입도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민주당이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사정은 민주당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꼽은 5가지 사유는 제가 그냥 대충 뽑은 게 아니라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문제될 만한 내용들을 전부 다 모은 겁니다. 일단 5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이게 5가지 하는데 1시간 10분이나 걸리는? 제가 막 얘기가 중간에 좀 새서 그런데.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속보만 좀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좀 짚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어요. 또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네. 네. 이게 금방 찾아 놓으셨구나.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민주당 이거 제발 사고 치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이 이것만큼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치안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실제 살인사건이 늘어날 수 있는, 또 강도, 강간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형소법 개정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 대행이면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검찰총장이 직을 던질 때는 권력을 치받을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상용 검사 탄압하면서 징계하라고 했을 때 그때 던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의 권한이 뺏기니까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던지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게 구자연이 똑바로 일을 해오다가 이렇게 던지면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거는 정말 보안수사권이 폐지돼서 제가 도저히 사법을 담당하는 일환으로서 국민들 힘들어지시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자리를 지키면서 범죄자를 그래도 막기 위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던지는 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실 박상용 탄압하는 것도 대장동 항소포기랑 제가 이어져가지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것도 탄핵 사유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만약에 이재명까지 알고 있으면 박상용 검사 지금 감찰 조사하는 거 이재명이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에 이상한 위원회 만들어서 탄압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 수사했던 사람을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구자연이 만약에 이번에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하면 내가 탄핵 발의한다. 이거는 저도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지만, 저도 검찰하고 이제 엮일 일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정의를 위해서, 또 제가 한때 제 청춘을 바쳤던 검찰에 바로 서는 검찰을 위해서도 이거 나 못 참겠다. 내가 내 손으로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내가 탄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방송에서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저렇게 던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국회로 쳐들어와서 법사위에 난입을 하더라도 자기가 와서 외치고 해야죠. 저렇게 그냥 도망가면은, 저렇게 조용히 꼬리 빼고 도망가면은 보복 안 당하거든요. 적어도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한 사명감과 그만한 어떤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던질 바에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 권한이 줄어들었으니까 검찰을 대표해서 사표 내는 거예요? 저는 저 사표의 의미는 제가 높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와가지고 서영교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서영교 앞에 가가지고 당신 똑바로 해. 내가 검찰총장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건데 내가 직 던질 테니까 이게 말이 돼? 하고 큰 소리를 한 번 치고 그때 사의 표명을 했으면은 이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이후에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하듯이 나 탄압해라. 내가 이재명 재판 취소하는 건 박상용 검사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자기도 청춘을 바쳐서 검찰에서 일하고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이재명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를 탄압해. 나는 법대로 수사했는데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걸 밝힌 게 잘못입니까? 밝혔다고 막 탄압하는데 박상용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냥 선서하래도 선서 안 하고
따박따박 나가가지고 이재명 재판 취소하는 거 안 됩니다라고 두 눈 부릅뜨고 얘기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나 검사 그만둬도 좋다. 이것만큼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막으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검사 한 명으로서 그 치를 수 있는 대가로서 너무 크죠. 거기서 공수처 수사받죠. 특검 수사받죠. 본인도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검찰에서는 같은 조직원인데 뒤에서 쿠쿠다스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징계하겠다고 나서죠.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검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법무부에 징계하라고 던져가지고 그 일을 다 묵묵히 견디는 거 아닙니까? 직업 윤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총장 대행이 내가 사표 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이거는 서영교 앞에 가서 큰 소리를 한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출세 테크트리를 탈라 그러면은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뭐 출세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와가지고 검찰총장이라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검찰총장 대표해가지고 국회 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구자연도 특검 수사 대상 되고 하겠죠. 그러면은 구자연이 박상용 앞에 서면서 박상용 검사 방어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비겁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급 흥분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1시간에 이제 보통은 좀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끝나는 음악은 서버간데 어제 버전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어제는 약간 일렉트릭류고요. 저희 음악은 제가 전문성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는 어제 음악은 그렇고 앞에 들려드린 음악은 뮤지컬 버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상은 둘 다 만들 수 없어서 뭐가 더 좋은지 댓글로 뮤지컬 버전이냐 아니면 일렉 버전이냐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저희 보좌진들하고 해서 멋진 영상을 입혀서 제가 한번 제대로 음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더 취향에 맞으신지 한번 기탄 없이 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갑자기 흥분해서 마지막에 웃다가 내가 좀 감정적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자유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끝까지 싸워주시고 이재명 탄핵 본격 박제 방송 제가 탄핵 사유를 박제했고 오늘 댓글 중에 오늘의 베스트 댓글 탄핵 사유를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노래 한 10절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볼까 선거조작위원회 실명투표 만명기재 엑셀 고쳐 문제없지 어차피 아무도 몰라 선관위는 가족회사 모두 한통 속 짜고 치면 끝 실수라고 말하면 끝이야 부실이라면 끝이야 누가 고쳤는지 언제 고쳤는지 알게 뭐야 우린 헌법기관 무적 반탄이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가야 할 길은 특검 그리고 전국 재선거 말로만 믿으란 마 직접 가보면 돼 전산 조작 못한다면 써볼까봐 선관위 써볼까 접속 기록 전부 까 누가 숫자 바꿨는지 수정 내용 모두 까 선관위 써볼까 처음부터 끝까지 까 부정 없다 말만 말고 국민 앞에 증명해 선관위 전산 조작 이렇게 쉬워 노드 틀어 지우고 내 맘대로 입력하면 끝 선관위 부정 드러나도 책임진 사람 없어 비리 계속되는데 부실 타령만 하나 실수 반복되면 고해 반복되면 악에 계속되는데 왜 책임 없나 선관위 써볼까 지난 선거 모두 까 이제 어떻게 선거 믿노 투표해서 뭐해 선관위가 엑셀 고치면 끝인데 공정선거 사라지고 남은 건 전산조 우린 투표하고 선관위는 숫자 세 그 숫자 조작돼 우리 표는 버려져 질문하면은 뭐라 하고 서버가라면 선동이라네 떳떳하다면 왜 못 보여줘 선관위 서버가 백업 자료까지 까 투표율 누가 고쳤나 윗선까지 밝혀 선관위 서버가 떳떳하다면 까 자유민주주의 지킨다면서 국민 검증 왜 막나 선관위 서버가 오늘 당장 공개해 믿으라 강요마 믿을 근거 보여줘 표는 국민이 던졌어 기록도